500번의 낙방 끝에 일궈낸 한 배우의 제국이 단 한 줄의 익명 게시글로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병규, 한때 시청률의 보증수표라 불리던 그 이름은 순식간에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탐내던 연기 천재에서 뉴질랜드 시절의 과거사라는 망령에 붙잡혀 그는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 유망주를 무너뜨리려는 잔혹한 음모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피해 달아나려던 가해자의 실체입니까? 그의 이름이 왜 이토록 뜨거운 논란이 되는지, 조병규의 파란만장한 삶과 경력 속에 숨겨진 6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조병규는 1996년 4월 23일 대한민국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장 큰 꿈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배우가 아니라 푸른 그라운드를 누비는 프로축구 선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홀로 뉴질랜드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훈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직시하게 되었고 점차 축구에 대한 흥미마저 잃어가며 방황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연히 접한 학교 연기 수업은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진정한 열정을 찾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동선수라는 보장된 길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안양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후 서울예술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으나 오로지 현장에서 연기에 전념하기 위해 과감히 자퇴를 선택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러한 결단력은 그를 후아요 학교 2015라는 데뷔 무대로 이끌었지만 역설적으로 뉴질랜드 유학 시절은 훗날 그를 끝없이 괴롭힐 법적 공방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안양예고 졸업 후 HB 엔터테인먼트의 둥지를 틀었지만 조병규의 앞날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 500번의 오디션에 도전했고 그중 70여 편의 크고 작은 역할에 합격했다는 놀라운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간절함에 있었습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들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후회 없이 쏟아내는 당돌함을 보였습니다. 데뷔작 이후 그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름 있는 배우들조차 감당하기 힘든 매년 10편 이상의 작품을 소화하며 경이로운 활동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토록 자신을 몰아붙인 이유가 연기 욕심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쉬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한 지독한 성실함은 2018년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마침내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며 빛을 발했습니다. 작품의 흥행과 함께 그는 예능으로 보폭을 넓혔고 해피투게더, 아역 특집에서 타고난 입담을 과시하며 예능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어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소탈하고 꾸밈없는 일상은 왁스 제모 논란마저 화제로 만들며 조병규라는 이름 석자를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상승세의 정점은 국민 MC 유재석의 신임을 얻어 놀면 뭐하니? 에 고정 출연하고 2021년 3월 해피투게더 시즌5의 MC 자리까지 꿰차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경이로운 소문으로 첫 단독 주연의 성공을 맛보고 MC로서 꽃을 피우려던 찰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엄습하며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조병규는 2019년 초 동료 배우 김보라와의 열애를 공개하며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스카이캐슬이 낳은 실제 커플로 불리며 풋풋하고 예쁜 모습으로 많은 팬의 응원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와 바빠진 스케줄 탓에 만남이 소원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0년 중반 약 1년 6개월간의 열애 끝에 결별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조병규가 배우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경이로운 소문의 주연으로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던 때였습니다. 김보라와 결별한 이후 조병규는 웃지 못할 또 다른 기묘한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스카이캐슬에서 쌍둥이 형제로 호흡을 맞춘 배우 김동희와 지나치게 친밀하다는 귀여운 의혹이었습니다. 작품 안팎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에 팬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이는 극기야 우정 이상의 관계가 아니냐는 유쾌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이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해프닝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는 조병규의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떠난 빈자리에 예기치 못한 학교 폭력 의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고 그는 500번의 오디션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2021년 초
눈부신 영광의 정점을 만끽하던 조병규는 갑작스럽게 거센 비난의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과거 동창생이라 주장하는 익명의 계정들이 뉴질랜드 유학 시절과 한국 수학교 시절 그가 잔인한 가해자였다고 폭로하는 글들을 연이어 게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혹은 이미 2018년 12월 그가 학우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팬카페를 통해 촬영에 집중하기 위해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라며 직접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불과했으며 2021년 초 불과 며칠 사이에 3건의 폭로가 연달아 터지며 진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2월 16일 뉴질랜드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물이 그에게 언어폭력과 모욕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홈스테이 가족과 부모님 등 확실한 증인이 있다며 고소도 두렵지 않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소속사의 고소 방침이 발표되자 이 게시자는 경찰 조사에서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공식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폭로는 곧이어 2021년 2월 17일에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이트판에 조병규가 유학 전 소위 일진이었으며 비비탄 총을 쏘거나 축구장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사는 2021년 7월이 되어서야 부천 원미경찰서로부터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폭로자는 사이버 수사대 조사에서 비비탄 사격이나 운동장 탈취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완전히 조작된 정보였음을 고개 숙여 시인했습니다. 앞선 두 사건은 결백함이 입증되었으나 뉴질랜드 시절과 관련된 네 번째 폭로는 길고 답답한 법적 공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A씨로 불리는 이 폭로자는 조병규에게 우산과 마이크로 폭행을 당하고 노래방 비용 지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은 A씨가 조병규에게 거짓말 탐지기나 최면 수사를 통한 대제일 신문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물은 공식적인 소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병규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A씨를 상대로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더욱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개로 조병규가 제기한 소송은 뉴질랜드 측의 직접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병규가 친구들로부터 받은 20여 건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대부분 국내 인물의 것이라 뉴질랜드에서의 일이 허위임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글을 삭제하거나 귀국을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국 법상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병규 측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항소를 준비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고 오디션 괴물의 화려한 복귀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졌습니다. 학교 폭력 스캔들은 정상에 있던 조병규의 커리어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대중의 싸늘한 외면 속에 그는 KBS 컴백홈 등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고 준비 중이던 여러 대작 프로젝트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명예와 경제적 손실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그는 한순간에 섭외 1순위 스타에서 방송사가 기피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2023년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와 최근 2026년 초 영화 보이를 통해 복귀를 시도했으나 과거의 망령은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날카롭게 갈라져 있으며 그가 매체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은 마치 심리적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보고회나 인터뷰 자리에서 조병규는 과거 스캔들에 대한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그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을 되풀이해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이 매듭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호소는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배우의 진짜 얼굴에 대한 의문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블랙홀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잔혹한 무너뜨리기 작전의 희생양입니까? 아니면 돈과 법적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자입니까? 우리는 재능 있는 이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는 가혹한 관객입니까? 아니면 천재의 탈을 쓴 괴물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연예계의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저희는 그 끝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치겠습니다.